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리는 3살배기 딸 서윤을 품에 안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쪽 볼에 남은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입술 끝에는 굳은 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새집 가는 거야. 하리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 그리고 부스러진 과자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22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나이에 하리는 이미 엄마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편의점에서 일하던 19살 때 그녀는 이상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다급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했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결혼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도박을 했고 돈을 잃으면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쳤고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손은 하린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더 잘했더라면 남편도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는 편의점 금고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내 남편 1년은 들어갈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하린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야. 얼굴이나 똑바로 들고 다녀. 하린은 사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중개업소 사장은 반지하 방문을 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0이요. 이것도 싼 거예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자 방 안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앉아 낡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딸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리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와 식당 주방 보조, 두 곳 모두 겨우 구했지만 급여를 합쳐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밥은 한 끼로 줄였습니다. 서윤은 어린이집에 맡겼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밥 안 먹어? 응. 엄마는 배불러. 서윤이만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리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난 혼자야. 진짜 혼자. 그렇게 중얼거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린이 퇴근 후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 용접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라고 합니다. 옆집 사는데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친절을 받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태수는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요.
이런 것은 금방이에요.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구를 갈아 끼우며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 불이 안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하리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이 든든하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쪽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서윤을 재운 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그친 뒤엔 햇살이 올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언젠가는 햇살이 올까요?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다음 날도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갔습니다. 하린이 출근 준비를 하고 문을 열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김치통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담갔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하린은 봉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품에 안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은 언제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무거운 쌀 포대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할인이 야근하는 날엔 복도에서 서윤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 서윤은 태수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할인은 달랐습니다.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심심한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 어느 날 저녁 할인이 늦게 퇴근하자 태수가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면밖에 없는데 드실래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이미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아이의 목소리에 할인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잘 먹었습니다. 할인이 일어서려는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린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할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린 씨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보여서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전 제 모습 같아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서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그녀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해. 전 남편도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했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태수 씨도 언젠간 떠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서윤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이가 열이 많이 나서요. 빨리 데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할인은 급히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고 택시비는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인 씨, 태수였습니다. 그는 트럭을 세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할인은 망설임 없이 올라탔습니다. 서윤이가 아파서요.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트럭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서윤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받는 동안 태수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는 묵묵히 함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수가 서윤을 눕혀주었습니다. 푹 쉬어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는 아이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수 씨,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서윤 곁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넓고 든든한 등,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등. 이 사람이라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믿어봐도 될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할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온기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할인과 태수는 결혼했고 서윤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반지하는 작은 빌라로 바뀌었고 식탁엔 매일 저녁 세 사람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우리 딸 최고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 저기 용접 좀 봐주세요. 후배의 목소리에 태수는 높은 비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다음 순간 등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박 반장님!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지만 태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할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할인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 보호자시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할인은 앞치마도 벗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이어졌고 오른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언어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오른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말은 더듬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산재 보험금은 나왔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리는 식당 일을 늘렸고 새벽엔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가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엄마, 내가 알바할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할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매일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힘 쥐어봐. 응, 응. 태수의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할인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서툴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흘러내렸고 식탁에 모두 흘렸습니다. 서윤이는 일어나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조심히 좀 먹어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 조용히 밥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빠.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인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할인은 매일매일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2살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아, 리나. 그는 애써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할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순간 할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도 힘들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하지만 그녀에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식당에서 새로운 직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니저로 일하는 최민석입니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할인 씨 맞죠?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제일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짧게 인사만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최민석은 자주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괜찮아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인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최민석은 계속해서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야근하시죠?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냥 직원끼리 밥 한 끼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요? 식당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바쁘게 사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아파요. 일을 못해서 제가 벌어야 해요. 힘드시겠네요. 민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퇴근길에 잠깐씩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곳 보여드릴게요. 민석이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어요. 할인 씨도 쉬어야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편안하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요. 남편이 기다려요. 할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야근했어. 야근? 식당은 벌써 문 닫았는데.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낯선 차 타는 거 봤어. 그 사람 누구야? 서윤아, 그건 아빠한테 말할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이야.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태수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야. 할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태수는 나한테 10년 동안 잘해줬어. 나도 책임져야지. 하지만 나도 지쳤어. 나도 사람이야.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할인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제 친구 전시회인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네, 좋아요. 전시회는 조용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할인은 그림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인 씨,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 할인 씨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알아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할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안 돼요. 전 결혼했어요. 행복하세요? 그 결혼 생활이? 민석의 질문에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평생 희생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입가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난 아직 32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더는 못하겠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잘 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난 지쳤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서윤아, 너는 엄마랑 갈래? 아빠랑 남을래? 할인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난 아빠랑 남을래. 그 순간 할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와 서윤은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서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돼. 서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힘내요. 우리 둘이서도 잘할 수 있어요. 15살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밤에는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아빠. 발에 힘주고 한 번만 걸어봐요. 응. 태수의 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움직임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밤 서윤은 인터넷으로 재활 운동을 찾아봤습니다. 물리치료 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풀린대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서윤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팔을 마사지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서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였습니다. 아빠, 나 꼭 물리치료사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다리 낫게 해줄 거예요. 서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한 발만 더요. 서윤이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집안 거실을 가로지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아빠, 뭐려. 당연한 거예요. 딸의 웃음이 태수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여기 벤치에 앉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다. 그렇지?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태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병원에서 실습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재활 치료 정말 잘한다고. 응. 우리 딸 최고야.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너 없었으면 나 못 살았어. 저도요. 아빠 없었으면 나도 못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입구에 서서 벤치에 앉은 부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는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났고 할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었어. 행복은 새로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 할인은 벤치로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했습니다. 자신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할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우리 서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걸어요. 한 발, 두 발 천천히요. 같이 걷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옆에 남아있는 거였어. 공원을 걷는 부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빠, 내년 봄에도 또 오자. 꼭 오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피로 맺히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봄은 느리게 오지만 한번 피면 쉽게 지지 않습니다. 인생이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